안녕하십니까, 장재현입니다. 저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꿈비라는 종목이고요. 꿈비가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꿈비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뭐 시세가 없이 계속 떨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상장 이래로 뭐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지금 한 80% 정도가 내려앉은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은 이런 상승형 매집도 진행이 됐고, 매집 이후에도 내려왔던 종목이나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것은 얘네들이 이런 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대가 9,000원까지 오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 꿈비에 관한 레포터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비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프리미엄 유아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유아기업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총 6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업에 대한 개요와 최근 이슈,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과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 그다음에 결론 및 투자 조언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꿈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기업으로 전문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꿈비는 간에서 유아기업 침대와 범퍼 침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안정과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내 인테리어와 결합한 제품의 라인업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 트렌드를 좀 살펴볼 건데, 신제품 출시 및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대응입니다. 콤비는 최근 안정성과 디자인이 강화된 신규 컬렉션을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침대와 놀이용 매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유아용 시장의 트렌드와 꿈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24년 유아용품의 시장은 고급화와 안정성을 중시하고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꿈비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발달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또 IoT 사업과 같이 연관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가스 밸브라던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해서 다 온오프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아이용 침대에 대한 IoT 사업도 같이 연구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지켜본다던가 아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뭐 안전장치를 발휘해서 넘어지지 않게 막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핵심 제품군 및 판매 전략을 보면 꿈비의 주력 제품은 범퍼 침대입니다. 그리고 놀이 매트, 안전 가드 등이 판매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사물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아시아 주요 국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에서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글로벌 브랜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해외로 어떻게 뻗어나가고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지. 그래서 꿈비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북미 시장에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일본과 중국, 베트남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진출 국가를 보게 되면은 중국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진출과 일본 프리미엄 유아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아용 시장에 대한 점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확대가 중요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갈 거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유아용이라 우리나라가 저세대라, 아니 저출산이죠. 저출산, 죄송해요. 저출산이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인식도 강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2 체크해 볼게요. 기능성 침대가 일단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침대, 꿈비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범퍼 침대와 안정성의 편의성을 결합하여 소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미 얻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시장에 대해 선도를 하고 있다. 유아 안전 가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가드라인 설치라든지 이런 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 IoT 연동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를 최초로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사나 링크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 저희 기밀 또 이런 것들 공유해 놓죠.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일단 그 이벤트 영상에서 상담 번호에 문자 번호가 뜰 겁니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 PDF 파일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꿈비는 안정적인 매출과 낮은 부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매출의 비중의 증가로 높은 영역 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 포인트 3번 가겠습니다. 자, 경쟁사 대비 우위점은요. 꿈비는 유아용 시장에서 여러 경쟁사들을 경쟁하고 있지만 독특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품의 디자인, 기능성,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높은 고객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량이 큰 고객들이겠죠. 제품에 대한 차별화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한 건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리스크의 요인을 좀 보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산율에 대한 저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많죠. 특히 국내에 대한 출산율이 많이 바닥이 났는데 지금 또 조금 돌렸다고 해요. 경쟁에 대한 심화입니다. 근데 요즘에 유아 제품을 싼 걸 안 쓰죠. 다들 비싼 거를 구매해서 쓰는 편이라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무 분석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재무 분석에서 보시면은 안정적인 성장세와 연 5% 정도의 이상을 또 이득을 보고 있고, 온라인 매출이 가장 강세예요.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60% 이상은 60% 이상을 가져간 상태고, 부채 비율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해외를 이제 중심으로 수출해 나갈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및 투자 제언 드리겠습니다. 자, 꿈비는 프리미엄 유아용 시장 선도주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브랜드와 충성도, 제품의 혁신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의 진출로 선도를 확보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어디까지 갈 건데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여기서도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이게 출발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그냥 갈 거거든요. 13,000 라인까지.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매직 화살표가 또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도 이제 화살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딩만 받는 게 아니라요, 뭐 이렇게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화살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종목이 급등하게 돼요. 여러분들 50% 올라갔죠.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런 게 왜?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누군가 개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재무제표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먼저 볼까요? 좋네요. 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0억에서 계속해서 좀 100억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도 뭐 딱히 이득 본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손해 봤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요렇게 12월과 여기 아직 12월 반영 안 됐죠. 이거는 상승 다 반영하고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총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 체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야, 자산이 100억이었네, 160억, 500억이 됐네. 지금은 얼마예요? 그쵸? 720억. 24년도 3분기 때 720억. 자, 그럼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뭘까? 그쵸? 사업의 확장성으로 연계지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고, 부채 총계는 왜 늘어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자산 대비 한 2분의 1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꿈비라는 업체가 공장이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애기들 뭐 침대를 만드는 기업이야. 그럼 공장 부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거 막 10,000원씩 모아서 사나요? 아니죠. 대출 받아서 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산의 비용이 물론 너무 높아도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적당하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좀 저는 딱 걸렸다. 저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냐? 이 발행 주식수 있죠. 이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건 누군가 지금 물량 쥐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왜 쥐고 있을까요? 지금이 팔아야 될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건 뭐예요? 올라가니까 쥐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다 나중에 던지겠죠. 자기들끼리 자전거래 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일단 목표가를 일봉에서 잡자 하면은 한 9,000원 라인대고요.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요 사이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000원이 목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짧게 진행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이게 만약에 장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61,000원. 뭐 그 얘기는 얘네가 여기 지금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 좋은데 한 6,700원이네요. 죄송해요. 6,700원 이하에서 사시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내려오면 여러분 이 종목은 박살나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로 깨면 안 되는 라인이다. 그러니까 아직 한 두세 파동 정도는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뒤에 이벤트 영상 있으니까 또 끝까지 참고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색이십니까? 파란색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꿀 확률 99.9% 장지한 대표입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항상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더 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요, 이런 각 섹터별 대장주들을 다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AI,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전쟁 이슈, 원전 관련주, 드론도 지금 전쟁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 해양주,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해양주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매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화살표와 세력성 검색기 그리고 이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이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떴다 했다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화살표가 지금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어, 주목해봐, 지금 이 주가에 여기 세력들이 들어왔어 라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이 세력선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도로예요. 도로. 지금부터는 상승 도로로 갈 거야. 지금부터는 하방 도로로 갈 거야. 라는 거를 이 세력선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깜빡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깜빡이. 그러니까 요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고 화살표가 떠 있어, 세력선을 돌파했어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쵸?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이유와 하방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패턴 이야기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거를 제 전자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이제 화살표나 세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수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이 전자책 한 번만 읽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세계가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파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유료가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요 번호 있죠? 이 번호에다가요, 제가 남겨드렸죠. 장재환의 4종 세트 무료 지급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막막한 매매만 해오셨던 분들은요, 요 번호로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